반갑습니다. 정리수납사 과정을 맡게 된 강사 정기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봤지만 보는 강의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왜일까요? 평상시에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했을 때는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본 자격증 과정에 개강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 과정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정규 자격증 과정에 개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자격증 과정을 인터넷에서 사이버 강좌로 개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이 과정을 클릭을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전체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과정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격증 과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정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 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공간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교육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리 서비스,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업체, 교육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체 과정이 25강인데요. 25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실무에서 진행이 되었던 실제 정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실제 그러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네, 전혀 가미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의 후반부에 가시면은요, 정리 서비스를 하실 때 실제 유의사항과 그다음에 고객을 응대하시는 방법, 견적을 산출하시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이런 정리 서비스 쪽만 분야뿐만 아니라 CS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고객들을 응대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전체 목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체 목차. 크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는 정리 원칙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편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다가 보니까 내 공간은 정리하는 게 잘 되는데 누군가의 지인 집에 가서 내가 정리를 잘해서 한번 해봤더니 그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도 좀 이상했다 뭐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정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원칙이 약간 부족했다. 그 원칙들을 배워가시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주거 공간에 있어서 어떠한 공간이든 간에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정리하는 방법을요. 수납도구 사용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의류라고 하면 의류를 접는 방법, 수납을 했을 때 수납의 방향, 동선, 이 모든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게 정리의 실전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필드에서 고객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만나시게 됐을 때 고객을 응대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아무리 내가 정리를 잘한다고 해도 고객을 응대하시는 데 있어서 말을 떼는 게 어눌하시다라면 또는 세련되게 말을 못하신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만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리 서비스를 가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죠? 정리 실전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리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사실 고객을 만나시게 되면 말을 떼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편에서 서비스 실전편, 고객을 응대하실 때 전화 상담 또는 만났을 때 면대면 상담, 그리고 컴플레인이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컴플레인,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은지 기본 사과문, 모든 것들을 예시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설레이시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각각의 카테고리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에서도요, 정리 실전편에서 이런 주거 공간 쭉 훑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정리 서비스 실전편입니다. 자, 준비되었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강에서는 정리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수납사란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것들까지를 얘기를 하는 게 정리 서비스인지, 자,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리 수납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리 수납사, 어떤 직업일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정리 수납사는 자, 이러한 직업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앉으셔가지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정리가 필요한 고객의 공간과 물건에 대해 효율적인 정리, 수납 시스템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직업과 거의 비슷하신가요?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굉장히 근사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직업은요, 굉장히 근사한 직업 맞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댁에 정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또 내지는 사무 공간 또는 또 도서관, 자, 이렇게 정리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보면요, 고객의 만족도가 그냥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간혹 정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생님은 저한테 은인이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어떤 사용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정리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원칙만 명확하게 알아가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고객한테도 그렇죠,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강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주부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어떠세요? 이처럼 좋은 직업이 없지 않을까요? 내 집안도 케어할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객의 댁에 정리를 했더니 역시 돈도 벌 수 있고요. 일석이조, 삼조. 우리 아이한테까지 정리 습관을 잘 길러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명칭을 부르고 있냐라고 봤더니요,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거에 뭔가 전문가 정도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본 과정 자체가요, 정리 수납사라는 말로 익혀지게 되겠지만 시중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수납 전문가 들어보셨죠? 또는 수납 정리 컨설턴트 또는 정리 컨설턴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겠고 혹시 앞으로도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교육하는 업체에서 교육의 커리큘럼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동소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어딘가에 정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명칭으로 인해서요, 정리하는 협회에 4,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요. 그것도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만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득한 그 기관에다가 내가 거기에 적을 두고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활동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자격증이 있으니 그 자격증을 가시고 고객들께 만났을 때 좀 더 신뢰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활동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활동하시는 분까지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정리 시스템을 고객께 제공을 할 텐데요. 그때 정리 수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아도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첫 번째, 사용자. 정리 시스템을 하는데 사용자를 고려해라 또는 사용자를 반영해라는 말을 앞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정리 서비스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직장인 여성,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서비스 의뢰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가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요리하는 거 관심?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장을 다닙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니 요리와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법한 거야. 20대이기 때문에. 본인 치장하시는 거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사용자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수납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대 여성, 직장인, 자, 이렇게 제한을 두었지만 반대로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60대의 어떤 어머니가 고객이시다. 자, 그때는 어떤 것들을 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물론 사용자의 성향도 있겠습니다. 또 내지는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꼼꼼해서 예쁘게 정리하는 거, 자, 이런 거에 유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아니에요. 그냥 60대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그냥 같이만 있으면 되고요. 그냥 턱 넣었다가 턱 빼는 거, 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 사용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자, 이렇게 연관이 되죠. 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물건을 수납을 하실 때요, 용도별로 하시는 거. 자, 그 용도가 어디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냐에 따라서 수납하게 되는 장소와 가구, 위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동선, 빈도수 어떻습니까? 네, 동선을 짧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고 사용을 하실 때 바로 시간을 짧게 걸리는 한도 내에서 물건을 꺼내고 다시 사용한 다음에 제자리에 원위치하는 게 가능하실 테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사용자에 따라서 성향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점차 이제 온난화 때문에 계절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경계선이 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 또한 반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절 지날 때마다 무언가 체인지해 주시는 게 있죠. 뭐 있죠? 의류. 그렇죠. 봄에 입는 의류와 가을에 입는 의류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소재와 약간 색감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그때만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수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수납의 10가지 원칙에서 좀 더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수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대로 어떤 특정한 클라이언트의 현장에 가서 직접 정리를 하는 거를 수행하는 거, 자, 이런 서비스만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외에 코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코칭. 그러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얼마 전에도 저 그런 의뢰를 받았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강의장에 가서요, 강의를 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리 서비스를 받으려다 보니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런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이라고 해도요, 내가 실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실제 배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밖에 나가서 강의를 듣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요. 혹시 댁에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이런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있나요? 물어보십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코칭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정리 서비스를 내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객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1대1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거기에서 실제 해내실 수 있도록 고객에게 코칭하는 이런 코칭 전문가도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많은 분들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전달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정리수납사 또는 수납정리 컨설턴트 이런 직업을 갖는 분들은요, 첫 번째 이런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 자, 이런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강사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간의 단계, 코칭만 서비스하는 것도 있겠구나. 가능하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다각도로 채널을 다 가져가시면 더 좋겠고요.
본인한테 여건에 맞는 좀 더 디테일한 그 직업군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정리수납사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강좌에서 보는 과정을 자격증 과정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직업군 자체가 고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때 처음으로 이 직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객분들께 또는 지인분들께, 그때는 제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객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겠죠. 그냥 주변 지인분들이었겠죠. 자, 그분들한테 제가 별도로 내가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세요. 저 서비스 할게요.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요, 이런 의뢰가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리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집 좀 정리 좀 해줘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그것이 더욱 강합니다. 자, 이게 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수요층이 생길까요?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직업에 뛰어들면 바로 일자리가 많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많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내가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면 수요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앞으로 더 전망이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맞벌이를 하시게 되면서요, 각각의 전문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 예전에 이사업체 생각해 보실까요? 한 30년 전에 우리가 이사를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여기저기에서 박스를 공수해 와서 직접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 이삿짐을 쌓으셨죠. 다 쌓은 다음에 다 쌓고 나면은요, 트럭에서 아저씨 한 분 오셔가지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매달려서 이삿짐 싣고 다시 들어가는 집에서 이삿짐 내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면 다시 풀고 다시 정리하는 단계를 한 달을 걸치든 열흘을 걸치든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붙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리 서비스가 아니라 이사 서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우리 그때. 맞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 물건을 내가 싸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물건을 싸줘? 어디다가 넣어둘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사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 서비스는 어떨까요? 그 이사 서비스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물건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 전문가처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는 거죠. 점점 고객은, 그렇죠, 서비스의 만족도가 원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붙어 있는 게 고객 만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만족이라는 말이 조금 어느 때인가 사라지면서 자,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고객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 수위가 점점 강하고 고객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을 한 게 예전에는 그렇게만 해서 이사가 끝났을 때 이 정도 넣어주는 이 정도가 정리가 만족스러웠는데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끝난 다음에도 전문적인 정리 서비스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반나절 정도의 정리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체만 보아도요, 앞으로 이 업종도 분명히 전문가, 그다음에 더 많은 수요층이 생길 걸 확신합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보고 있는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8년, 7년 전에, 만으로 7, 8년 전쯤에 이 서비스 업계를 처음으로 발을 디뎠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멀리 있는 부산이라던가 강원까지도 저한테 정리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테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정리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도 이미 이런 과정을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요,
찾아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비전 중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시느냐 봤더니요. 첫 번째는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활동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요청을 들었더니 아름아름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리 의뢰가. 그럼 서비스 진행하시는 거죠. 별다른 게 창업입니까? 네,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형태를 보면 내가 어딘가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취업처를 검색을 하실 때 보면 정리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거 검색을 하면 정리업체, 정리정돈업체, 정리회사, 뭐 수납회사 이런 것들을 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서비스를 진행할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회사들에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취업도 가능하시지만 자, 이 서비스는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자, 그러니 위에 있는 창업, 내가 혼자 오더가 들어왔을 때 활동하시는 창업도 가능하겠죠. 또 프리랜서도 다 가능하십니다. 한 개 채널만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 개 채널을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2013년도, 물론 그 전에도 방송이 된 적도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명칭을 따서 얘기한 게 2013년에 KB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 주부가 선택을 했을 때 괜찮은 직업, 도전할 법한 직업 60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납정리 전문가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직업에 대한 거는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나올 거고요.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게재되었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강사, 그 기관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저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2014년도에요. 한국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명칭을요. 정리수납 컨설턴트라고 등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정리수납사, 정리수납 컨설턴트 또는 반대로 수납정리 컨설턴트, 뭐 수납 전문가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격증 과정에 강사도 하고 교재도 집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전무후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 자격증, 이 과정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일까요? 네, 분명히 전망이 밝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등재가 된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봤더니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보편화가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직업은요. 등재가 되어 있는 직업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수행하시는 걸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께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 우리 집에 어머니가 쓰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쓰던 방을요.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우리 아들 방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들의 방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에서요. 용도, 안에 내용이 용도가 바뀌는 거죠. 용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이 또 바뀌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 또는 정리수납사가 자, 기획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방의 사용자가 나이가 10살이고 10살이었을 때 이 방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잠도 자고 무엇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고객님과 상담을 해보니 침실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필요한 가구는 책장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고객께 제안을 해드리고 그 가구가 들어왔을 때 가구의 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구가 배치가 되면은요,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둘 수 있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리수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공간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완전 다른 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과정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가능하게끔 배우시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요. 이런 공간 있죠? 네,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가구를 새롭게 들어오거나 싱크대 위치를 바꾸거나 하실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가구 위치를 바꾸거나 어떤 기획의 단계, 가구에 대한 기획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있는 가구에다가 또는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을 넣는 행위, 수납하는 행위, 또는 이미 들어있는 가구 안에서 물건을 꺼내서 다시 재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용도별로 각 공간에 배치해서 수납하는 행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 자, 이 정도의 서비스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자, 재미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 과정을 마무리해보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정리수납사란 어떤 직업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수행하실 때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자, 어떠한지, 외국은 어떠했는지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수납 서비스가 가구도 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객께 없던 가구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물건을 수납하는 행위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게 바로 수납 정리 서비스다. 또는 정리 수납 서비스다. 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조금 가닥이 잡히나요? 여러분, 본 과정의 후반부에 가시면 서비스 실전편이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대략적인 어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실전편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다 배우시고 나면 후반부의 서비스 실전편에서 고객을 응대하실 때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다음에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그리고 비용. 우리가 사실 이런 직업을 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견적을 산출하시면 되는지 적정한 금액, 자,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 감사합니다.